자,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의 주중 대사로 갔었던 노영민 그리고 장하성을 보란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 전에는 장하성은 가기 전엔 정책실장이었고 노영민 현재 비서실장이죠.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중국에 갔다 왔었던 분들이 둘 다 업자야. 자, 태양광의 아버지가 돌아왔다. 노영민 비서실장 이렇게 돼 있죠. 노영민 주중 대사 지금 비서실장은 그 운동권으로 뭐 감옥 갔다 오시나? 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청주 쪽에서 전기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음? 그래서 이 임종석 비서실장 후임에 노영민 대사가 임명됐고 뭐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전기통이다. 그래서 전기 기능 기사, 위험물 취급 기능사 자격을 취득해 전기 기술자가 됐고 성수동과 오산 등지에서 전기 회사에서 일하며 노동운동에 참여했다. 그러고 청주로 내려가 전기기술자 노조를 감옥은 갔다 오신 게 아니라 제적된 거구나 그냥. 전기기술자 노조를 만드는 데 이어 1986년에 금강전기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쭉 해서 환경운동이나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전기로 먹고 사셨던 분이고 이분이 국회의원 때부터 그냥 태양광을 입에 붙이고 살았던 분이시죠. 자, 일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태양광과 관련돼서 하나만 더 보자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KBS 국감에서 시사기획 태양광 도마 위에 대우면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보도에 나온 사무실 민평령과 동일 주소를 주장한다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사업에 복마전이 벌어졌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태양광 산업 본마전 환경단체들 뭐예요? 지금 태양광으로 자연이 산이 훼손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KBS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를 니네 뭐하냐 그러면서 압력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직접 사과 방송을 요청했다고 브리핑했다. 뭐 이렇게 자유한국당 최현애 의원이 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이정현 전 수석과 비교할 수 없는 외압이다. KBS에다 너 니네 이딴 방송 왜 해? 야 여러분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이거 태양광 하겠다고 이거 딱 갈아먹어 이거 이런 방송 왜 하냐고 외압을 가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태양광 업체 율교에너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민평연하고 민주평화국민연대 우원식 이인영 등이 소속된 여기하고 주소지를 같이 쓴다. 최규성 전 농어촌 공사 사장이 운영하는 태양광 업체 율교에너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니 민평연하고 같은 주소지다. 그러자 김성수 의원은 당시 보도에서 소개된 사무실을 노영민 실장이 쓰던 사무실이라고 한 점을 문제 삼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최규성 전 사장과 노영민 실장이 민평년에 몸담을 것은 맞는데 부연 설명도 없이 노 실장의 개인 사무실 마치 최 전 사장이 물려받은 것처럼 표시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래 뭐 물려받았는지 아닌지 어쩌고저쩌고는 모르겠는데 다 같은 건물 모여 앉아가지고 태양광 사업하고 있고 북한 평화운동 하고 있고 민족평화운동 뭐 북한 평화운동 뭐 통일운동 그런 거 하고 태양광 운동을 같은 사무실 같은 건물에서 같은 주소지에서 하고 있다라는 게 참 예술이다. 그러고 여러분 그 주중대사를 갔다 왔다.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있는 게 뭐죠? 월성 원전 폐쇄와 관련된 뭐 문건 줄어들고 기타 등등이죠. 근데 원자력만 보면 안 되죠. 원자력을 짓누르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태양광 풍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원자력을 저평가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자력 찍어 누르고 나라 돈으로 지들 사업했네? 원자력 찍어 누르고 나라 돈으로 지들 사업했네? 거기에 특정 정파적 배경이 있고 중국 대사들이 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연관이 있는 거야? 라고 하면 부들부들 떨려나? 고소하려나? 일단은 보세요. 감사원이 문제 삼고 있는 태양광에 우리나라 현직 비서실장이자 전직 주중대사가 걸려있죠. 걸려있어 이거. 연결이 되어 있어.
파서 아무것도 아니고 불법적이지 않은 행동을 했는지 불법적인 행동을 했는지 모르지. 모르는데 그래 니들이 했던 얘기로 하면 숨기는 놈이 범인이다 아니야. 당당하면 감사원이 감사 쫙 하게 하고 국가 보조금 어떻게 지출됐는지까지 쫙 감사하게 하고 냅둬야지. 왜 감사원장한테 지랄들을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볼게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분이요. 장하성 룸사롱 논란에 고대생들 현타 온다. 교수님 범죄자였나? 범죄 룸사롱 좋아해. 룸사롱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좋아하실까? 몰라. 룸사롱엔 친구가 있지. 동료 교수들이 있고. 좋을만하네. 자, 문제는 여러분이 좋은 기업 지배 구조 연구소예요. Center for Good Corporate Governance 이렇게 되어 있죠. 장하성이 세운 겁니다. 장하성이 세운 건데요, 여러분 여기 볼까요? 좋은 기업 지배 연구소 서스틴 베스트 조원정 회장 사내이사 연임 반대. 네, 강성부 펀드 편이죠. 뭐 다 좋아, 다 좋아. 이게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항상 사모펀드 편이라니까. 볼까요? 장하성 대사가 얼마나 사모펀드 편인지. 쏘버리는 장기 투자자. 장기 투자자였나? 먹튀였지? 쏘버린 강성부 편 이렇게 한국일보에서 쭉 했는데 또 하나 볼까요? 론스타 이익 가져가게 둬라. 그리고 좋은 기업 지배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의 지보 구조 이렇게 순환 출자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걸 해가지고 사모펀드들한테 정보 제공하지. 대한민국 기업들을 요렇게 하면은 호로록 할 수 있다라는 정보를 잘 정리해 주신 분이, 그분이 사모펀드의 거의 대부 같은 분인데 그분이 중국 대사를 가 있다. 대한민국 중국 대사를 갔었던 두 명이 사모펀드와 신재생 에너지랑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수사하고 있는 게 사모펀드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금 난리 난 게 신재생 에너지 부분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월성 원전이죠. 지금 여러분 지금 전국이 보이냐고. 지금 이게 어떤 전국인지, 왜 윤석열과 최재형을 이들이 이렇게 찍어 누르는지, 단순히 비리나 헤쳐먹었던 거 수준이면 이렇게까지 헌정사에 유례없는 개 지랄을 하면서 찍어 누를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제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보세요. 중국의 수출 상품 1위가 컴퓨터 전자기기고요. 2위가 통신이에요. 중국 수출 상품 2위만 찍어 누르면 중국 경제는 확 찌그러집니다. 미국이 그 중국의 수출 경제 1, 2위를 찍어 누르기 위해서 선택한 게 뭐죠? 그게 반도체 공급 차단이에요. 반도체 공급과 반도체 없이 통신 장비와 휴대폰과 컴퓨터를 만들 수 있어요? 컴퓨터가 휴대폰을 반도체 없이 못 만들잖아요. 중국 반도체로 하면 꾸진 거 나오잖아요. 최첨단 제품이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반도체 공급 국가가 어디냐? 우리나라잖아. 우리나라도 주요 공급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는 압도적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일본이 미국 경제 엄청나게 속도로 성장을 하고 미국 경제를 위협을 했을 때 1980년대 미국이 일본을 반도체 협정으로 작사를 내고 일본이 여러분 전기 산업에서 거의 그때만 해도 여러분 1980년대만 해도 그 석유 산업이 1위고 자동차가 2위고 전기가 3위였었던 시대인데 3위를 완전히 그 일본이 석권을 하고 이 전기전자 산업이 쫙 성장하는 게 보이던 상황이었죠. 특히 반도체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 일본을 작사를 내고 그 덕에 우리가 큰다고. 이건 그 당시 프라자 협정으로 일본 환율 작살나게 올라가면서 일본 상품의 경쟁력을 잃는 거, 그리고 반도체 협정으로 일본 반도체가 작살나는 거, 그거로 최대의 수혜를 얻은 게 어디예요? 일본하고 미국하고 무역 전쟁이 붙어서 최대 수혜를 얻은 국가는 우리야.
그때 반도체가 이렇게까지 커질지는 몰랐을걸? 자, 지금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 무역 전쟁이 붙으면서도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공급을 끊는 전략을 쓰고 있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이렇게 신냉전 비슷하게 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포지션 잘 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작살나는 거죠. 역으로 중국 입장에서는요, 바다로 나가서 영향력 확보하기는 어려워 죽었는데 반도체 바로 옆에 자기들이 육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인 대한민국에 어머나 반도체 개꿀띠가 있네. 미국 마이크론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서 지금 삼성보다 더 앞선 기술로 지금 생산을 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그냥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어머, 미국이 야, 국제 분업 구제 가치사슬 체계에서 한국을 계속 우리 동맹이라고 믿고 할 수 있을까? 계속 쟤들 중국한테 반도체 공급하고 잘못하면 저기를 그냥 먹혀버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윤 총장 나오고 뭐 우리나라,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국내 조선시대 당파 싸움이요, 우리 문명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준 거예요? 아니죠.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었죠.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이놈의 주중대사들이, 왜 주중대사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중국에서 자금 받고 중국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사모펀드, 그리고 중국에서 원료를 이렇게 재료를 가져오는 태양광 풍력 사업, 그거랑 주중 대상들이 관련되어 있고, 그 업체들이 지금 민족해방 세력들이 그 업체에 빌붙어 가지고 NL들이 거기서 빌어먹고 있다라는 점, 거기다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핵심, 중국의 주력 상품이 전자 상품이고, 미국이 중국의 주요 산업을 꺾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반도체 공급을 차단하는 거라는 거, 이게 우리나라를 덮치고 있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우리가 자각을 하고,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어느 정도로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라 기둥뿌리 뽑는 병신 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그냥 망해야지 뭐 어떡해. 직시하세요 여러분. 직시하시라고요. 제가 오늘 아주 근본적인 설명까지 다 할 텐데, 일단 여러분, 이 두 주중대사가 하나씩 맡고 있는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와 사모펀드가 바로 중국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검찰과 감사원이 추적하고 있는, 바로 그게 이 주중대사 하나씩 연결되어 있죠. 끝까지 가면 이 정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민족해방 세력은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발을 디딜 수 없는 역도가 되는 거죠. 저는 반역행위하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산 부품에서 악성 코드가 발견됐죠. 우리나라 군사 기밀 다 빠져나갈 뻔했죠. 그 군사 기밀이 여러분, 누가 제공해 준 겁니까? 군사 기술 우리가 독자적으로요? 아니요, 미국이 우리한테 기술 공여된 게, 미국이 우리한테 기술 준 걸 우리를 통해서 중국으로 빠져나간다. 미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사태 정확히 파악하세요. 이거는 러일 전쟁 벌어지는 만큼 우리나라 역사의 100년을 좌우할 지금이 그런 역사적 순간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